안녕하세요, 리바이버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자동차 통풍 시트의 구조를 이해하고 통풍 시트 성능을 최상으로 끌어올려주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통풍 시트의 작동 방식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면 시트 표면으로 바람을 배출하는 것과 흡입하는 것으로 나눌 수 있고, 배출하는 타입에는 일반 통풍과 열전 소자를 사용한 냉방 시트가 있는데요.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타입인 일반 통풍의 바람을 배출하는 방식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전 소자 방식의 통풍 시트가 궁금하신 분들이 있다면 영상을 별도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통풍 시트의 기본 구조는 이 그림을 통해서 가장 이해하기 쉽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트의 프레임 아래에 차량의 실내 공기를 흡입할 수 있는 팬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팬은 흡입된 공기를 엉덩이와 등 쪽으로 보내줍니다. 하나의 관을 통해서 보내진 공기는 엉덩이 쪽과 등 쪽에 뚫려 있는 8개 혹은 그 이상의 구멍을 통해서 분산이 되고, 이를 통해서 탑승자의 몸을 시원하게 해주는 구조입니다. 방금의 설명에는 기본적으로 오류가 있는데요. 통풍 시트를 켰다고 해서 무조건 시원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앞서 통풍 시트는 실내 공기를 흡입해서 시트 표면으로 배출하는 구조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차량의 실내 공기가 시원해야 탑승자에게 전달되는 공기도 시원하게 되는 겁니다. 실내 공기가 뜨거우면 당연히 뜨거운 바람이 나오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통풍 시트는 절대적으로 실내 공기의 온도가 낮다는 전제하에 제 기능을 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통풍 시트의 구조를 통해서 가장 높은 성능을 내기 위한 조건은 무엇이 있을지 생각해 봅시다. 첫 번째는 실내 기온, 두 번째는 공기 흡입팬의 크기 그리고 회전 속도, 세 번째는 탑승자의 몸무게 그리고 시트에 닿는 표면적입니다. 먼저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것은 실내 기온입니다. 그리고 또한 중요한 것은 에어컨 방향을 발 쪽으로 향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실내 찬 공기를 흡입하는 팬이 시트 프레임 아래쪽에 위치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열화상 카메라로 에어컨 작동 여부에 따른 온도 변화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에어컨을 켜지 않은 상태에서는 통풍 시트를 켠다고 해도 처음에 노란색이 연두색으로 변한 정도입니다. 하지만 차가운 에어컨 공기를 발 쪽으로 보내게 되면 3분에서 4분 사이에 시트 전반적으로 색깔이 파란색으로 바뀌었습니다. 파란색으로 바뀌었다는 것은 온도가 더 낮아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조수석도 마찬가지입니다. 에어컨을 끈 상태에서는 시트의 표면이 노란색에서 연두색으로 변하는 수준이지만 발 쪽으로 에어컨을 켰을 때는 주변부보다 확실히 온도가 떨어졌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통풍팬의 크기와 회전 속도입니다. 선풍기와 에어컨의 경우에 팬의 크기가 크고 회전 속도가 빠를수록 더 많은 양의 바람을 만들어내어 냉방 성능을 높여줍니다. 통풍 시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크고 회전 속도가 빠르다면 반대로 진동과 소음이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량에는 그에 맞는 적절한 통풍팬의 크기와 회전 속도를 선정합니다. 고급차일수록 통풍팬의 소음에 대해서도 민감하게 평가하게 되고, 그에 따라 상대적으로 낮은 유량으로 인해 통풍 성능이 떨어진다는 느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최근의 제네시스 모델 통풍 시트는 통풍팬이 하나가 아니라 등받이에도 장착된 듀얼팬 통풍 시트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 구조를 가지게 되면 기존에는 통풍팬 하나로 엉덩이와 등 쪽으로 향하는 바람을 만들어내야 했지만, 이제는 엉덩이 쪽 하나, 등 쪽 하나씩 통풍팬이 있으므로 더 작은 크기와 낮은 회전 속도에서도 이전과 동일한 수준의 통풍 성능을 만들어낼 수 있겠죠. 그로 인해 통풍팬 소음이나 진동도 줄어들게 되면서 고급차에 걸맞는 정숙성을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만약 지금 운전하시는 차량의 통풍 성능이 에어컨을 발 쪽으로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통풍 성능이 만족스럽지 않다면, 개인의 차이도 있겠지만 다수의 의견이 그렇다면 고급차에 걸맞는 수준의 정숙성을 위해 높은 소음 및 진동을 억제했다라고 생각하는 게 정신건강에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탑승자의 몸무게 그리고 시트에 닿는 표면적입니다. 이 그림은 한국기술교육대학교 기계공학부의 한 논문에 기재된 것인데요. 제목은 변형을 고려한 자동차 통풍 시트의 유령 평가입니다. 이 그림은 승객의 탑승 여부에 따라 시트의 통풍홀 변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논문에서 승객의 탑승 여부에 따라 통풍홀 변형으로 인해 유량이 많아지기도 적어지기도 한다는 결론을 냈습니다. 이는 사람의 취향에 따라서도 유량의 변화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패드의 물성이 고밀도냐 저밀도냐에 따라서도 유량은 달라질 수 있는데요.
고밀도라면 통풍홀의 변형을 최소화할 수 있겠지만 승객의 착자감은 저밀도 패드보다 딱딱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앞서 보여드렸던 소렌토 통풍 시트의 열 화상 영상 외에도 애프터마켓에서 구입한 사제 통풍 매트도 열 화상 영상을 찍어봤는데요. 발 쪽으로 에어컨 방향을 설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의외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사제 통풍 매트는 앞서 보여드렸던 순정 통풍 시트와는 달리 표면의 온도 변화가 크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개인적인 느낌상 사제 쿨링 매트가 제공하는 시원한 느낌은 순정 시트보다 훨씬 만족감이 높았습니다. 그 이유를 추정해보자면 이렇습니다. 순정 시트는 공기가 나오는 구멍이 미세할 뿐만 아니라 앉아있을 때 구멍을 막아버리게 됩니다. 하지만 사제 쿨링 매트는 구멍이 훨씬 크고 앉아있더라도 공기가 배출되는 구멍을 막지 않아 엉덩이와 매트 사이에 공기가 흐를 수 있도록 공간이 확보되면서 시원하게 만들어주는 것이죠. 오늘은 이렇게 자동차 통풍 시트의 기본적인 구조를 이해하고 성능을 최대한 끌어내기 위한 방법은 무엇이 있는지 알아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영상을 요약하자면 통풍 시트 성능을 최대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에어컨 찬바람을 꼭 발 쪽으로 향하도록 설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시트에 앉게 되면 시트 커버에 미세한 홀을 막게 되므로 시트에 앉기 이전에 스마트폰이나 스마트키로 원격 시동이 가능하다면 시동을 켜고 통풍 시트를 켬으로써 시트 표면이 함께 시원해지게 되므로 좀 더 높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트 커버의 미세한 홀에 먼지나 이물질이 끼게 되면 통풍 성능을 저해야 하는 요인이 되므로 청소를 해주는 것도 필요합니다. 이번 영상을 보시고 올해 여름 휴가에 더 쾌적한 운전이 되길 기대하면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리바이버였습니다. 감사합니다.